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. 자, 오늘 파워로직스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정말 오랜만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상승 이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또다시 시장이 불거지면서 이 파워로직스도 관련주로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이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,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, 그리고 단발성 이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요. 영상 집중해서 시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제가 이 파워로직스를 끝까지 추적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.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영상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이 파워로직스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면요. 자,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 크리스틴 켈이라는 사람이 트위터를 올렸습니다. 이 사람이 이 트위터 올린 내용을 살짝 번역을 좀 해보면은 중국에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LK99 이 초전도체죠.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두 개의 연구에서 이 초전도 현상을 복제를 했다, 발견을 했다. 이러한 트윗을 올리게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원래 이제 이 LK99, 이 초전도체 관련주였던 뭐 파워로직스, 뭐 신성 델타테크, CCS 등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전부터 사실 이 LK99 관련해서 이슈가 꾸준히 나왔었고, 네이처에서는 이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 초전도체는 우리 이 인류가 발견해야 될, 개발해내야 될 이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개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연구 결과가 하나둘씩 나올 때마다 관련주인 이 LK99 관련주인 이 파워로직스라던가 이 신성 델타테크, 뭐 CCS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. 하지만 그걸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을 했을 때 바닥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느낌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던가 그런 투자 방법을 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. 아니면 뭐 이슈가 나왔을 때 빠르게 뭐 스캘핑이거나 아니면 단타라던가 이렇게 진입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, 지금 차트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이전에 이미 너무 고가에서 물렸던 악성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져줘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진 않아요.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8,000원 위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 장기 입형 구간 121선 위로 안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, 주가 상승 이후에 현재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시 또 윗꼬리를 남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과거에도 계속해서 윗꼬리를 남겼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느냐? 바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야겠죠. 왜냐, 여러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거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합니다. 자,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됐던 이 증권사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13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 10만 주 이상을 매도를 진행을 했어요.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한 거죠.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했던 물량 중에 사실 이 신한투자증권이 갖고 있던 물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주가를 눌렀다. 그래서 이 윗꼬리를 만든 장본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신한투자증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적으로는 이제 박스권을 형성했던 시점이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이 구간에서 대략 60거래 기준으로 잡고 봤을 때는 이 미래에셋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. 미래에셋에서 현재 36만 주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
그 다음이 이제 신한투자증권인데, 신한투자증권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10만 주 이상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. 원래 28만 9천 주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10만 주를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대략 19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물량이 이 미래에셋 물량 36만 주와, 그리고 이 신한투자증권의 19만 주를 좀 주의 깊게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LK99 관련해서는 뭐 과학자들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닌데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.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제가 쉽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죠.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돈의 흐름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은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던가 우리가 탈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, 아니면은 주식을 좀 더 보유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지 구간은 뭐 뻔하죠. 계속해서 이 박스권 하단을 좀 지켜줬었던 이 6,270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6,200원, 뭐 좀 딥하게 좀 깊게 보시는 분들은 6,000원까지도 내려서 보실 수 있으니까 지지 구간은 이 정도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위로는 제가 저항 때 1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121선을 돌파를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8,000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전부터 계속해서 121선을 돌파를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이 시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져준다라고 한다면은 2차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현재 해당 구간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121선을 돌파를 할 때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져줘야 한다라는 점,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만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저항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만원에서 뭐 한 1,500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이 구간들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좀 주의하셔서 대응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파워로직스 이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추적을 하면서, 그리고 이 LK99 관련해서도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드릴 거니까요.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영상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